저번에 이제 뭘 했냐면 저번에 여기까지 별에 지나가지고 이제 별에 지나고 원소 생성을 해야 돼. 응? 별의 탄생은 배웠지. 그러니까 별에 지나고 원소 생성을 보자.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있잖아. 자, 빅뱅 후 뭐가 생성됐어? 빅뱅 후 뭐냐, 얼마 38만 년이 지나서 뭐 수소 원자하고 뭐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지. 근데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우주에 에너지가 적어져. 그래갖고 에너지가 질량을 못 바뀌어.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안 만들어져. 그러면 우주에는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어. 그건 언제 만들어졌을까? 별에 지나가면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 있고 초생성 폭발 때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에 지나가는 것과 원소 생성을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 많이 더 썼다. 다 모아놨자 분필. 쓴 거야, 다. 맛있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철보다 무거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상태는 보자. 이게, 별의 일생은 누가 잡았다? 누가 잡았다? 질량. 질량이 크면 어떻다? 빨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짧고 굵게 살아. 근데 질량이 적으면 뭐야? 가늘고 길게 살아. 적은 양의 에너지를 계속 천천히 방출해갖고 오랫동안 방출해. 근데 자, 첫 번째 태양보다 0.08배인 별은 어떻게 되냐? 야, 그걸 해. 뭐라 하냐면, 이제 0.08배면 질량이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운이 뭐가 돼? 중력 수축이 원시별이 돼. 근데 계속 중력 수축해도 1000만도 K가 중심으로 못 넘어. 그러니까 계속 중력 수축하다가 갈색 외선이 왜소한 행성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근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해. 비슷한 별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자, 아까 전에 말했지. 성운이 중력 수축해갖고 뭐가 돼? 원시별이 돼. 응? 그리고 드디어 또 원시별이 중력 수축해갖고 1000만도 K 이러면 뭐가 돼? 주결성이 돼. 그러면 1000만도 K 이러니까 이제 뭘 시작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이해됐지? 그러면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별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우선 이제 올라와.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가 주기율성이야. 근데 중심부의 수소가 곁에야. 다 뭘로 바뀌었어?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중력 수축을 멈춰. 그리고 더 다음 핵융합 반응하기 위해 뭘 해버려? 중력 수축을 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지. 그러면서 이 부분이 가열되면서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 헬륨액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의 내부 압력이 커져. 그러면서 얘가 팽창을 해. 그때를 뭐라 그래? 지금 태양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아니야. 노란색. 노란색이야. 야, 별의 표면 온도는 뭘로 알 수 있냐? 색깔로 알 수 있어. 흰색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야. 그 다음이 파란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빨간색이 제일 온도가 낮아. 그 사이에 청백색, 그 다음에 황백,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하고 청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 하고 청백색이 가운데 있고, 황백색이 가운데 있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는 주황색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노란색이야. 근데 야, 팽창을 하지. 그럼 에너지를 나눠, 부피가 커지니까 에너지를 나눠 먹으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무슨 색이 된다?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팽창을 하니까. 이해됐어? 적색 거성이 된다. 한번 보자. 뒷장 얘기해. 자, 봐라. 그러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다 중심부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어. 그러면 핵융합 반응 멈추고 내부의 압력이 약해져. 근데 이제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해. 그러면서 중심부의 바깥쪽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그 중심부의 바깥에 있는 수소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로 인해 별이 팽창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그걸 뭐라 그런다고?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넘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서 뭘로 변해? 탄소나 산소로 변해. 이해됐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탄소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그 탄소 핵융합 반응이 될 때까지 온도를 못 올려. 그러니까 멈춰버려. 봐봐. 헬륨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이렇게가 이상이 되지. 그러면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심부의 헬륨이 탄소핵으로 바꾸지.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온도가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지 못해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핵융합 반응이 중단된 후 별의 바깥층은 팽창하여 다시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지고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어떻게 돼? 계속 수축이 해갖고 백색의 외성이 되는 거야. 즉, 봐봐. 뭘로 다 바뀌었다?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중력 수축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가 되지.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구나. 그래갖고 탄소하고 산소까지 만든단 말이야.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다 탄소로 바뀌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 왜? 그 온도까지 못 올리니까. 탄소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은 팽창해서 날아가 버려. 그래갖고 행성상성 성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행성상성운이 적색 거성 다음이고, 바깥층이 팽창해갖고 행성상성운이 되고,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해갖고 뭐가 된다?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다이아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옆에 나왔지? 순서가.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중심부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있어. 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밖에 안 되구나. 마지막에 옆에 봐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 진화는 주결성 다음에 주결성 이후에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는 적색거성이 된다. 그 다음 적색거성이 바깥쪽이 팽창하여 형성된 행성 모양의 성운, 행성상 성운으로 되고 중심부는 수축해가지고 밀도가 커진 백색 예성이 되면서 다이아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이제? 근데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러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규소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났고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뭐까지 만들어? 철까지. 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얘도 똑같아. 성운에서 중력 수축해갖고 원시별이 돼. 그리고 또 중력 수축해갖고 뭐가 돼? 주결성이 돼. 근데 얘는 봐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생성되는데 이게 주결성이야. 중심부에 만약에 이제 모두가 헬륨이 이제 뭐야? 모두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해. 그래갖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탄소액이 생성된 후에도 중력 수축이 계속되어 중심부의 온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 그래갖고 산소,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핵융합 반응들이 차례대로 일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왜 철까지만 생성이 돼?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매우 크죠. 그래서 적색거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 초고성이라고 해. 주결성 다음에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이 크죠.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초고성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별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면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30억 K가 되면 이제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져. 근데 철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온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멈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 생성되는 원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 네온 핵융합 반응, 마그네슘, 황,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인 뭐까지 만든다? 철. 철이 왜 철까지 만들어?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옆에 순서를 보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 주결성 다음에 주결성 이후 팽창하여 크기가 매우 커진 별 뭐가 된다?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고성. 그리고 별이 수축하다가 수축하다가 빵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근데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납, 구리, 금 이런 게 있어. 이건 언제 만들어져? 이 초신성 폭발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돼. 순간적으로. 그럼 그때 에너지가 많으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때 만들어져. 언제? 초신성 폭발 때. 이해됐어? 밑에 봐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다. 금, 구리, 납, 우라늄 등.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되면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야, 수초 동안에 일어나 초신성 폭발이. 근데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많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자 25배 이하면 그 중심부가 수축해갖고 중성자별이 돼. 근데 25배 이상이지 태양보다 질량이. 그러면 뭐까지 됩니까? 뭐까지 됩니까? 블랙홀이 돼. 즉 블랙홀은 너무 질량이 뭉쳐있으니까 중력이 세. 갖고 빛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블랙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성 다음에 뭐한다? 초신성 폭발. 그리고 중심부는 남아서 25배, 태양보다 25배 이하면 뭐가 된다? 중성자별. 25배 이상이면 뭐가 된다? 그렇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넘겨. 그러면 이때 자 봐라. 자, 별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방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그 적색거성 다음에 바깥쪽이 바깥쪽에서 물질을 방출해가지고 뭐가 된다 했어? 행성상 성분이 된다 했지. 계속 팽창하다가.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바깥층이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또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인 별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서 또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 성간물질이 된다. 새로운 별, 행성, 생명체의 재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질 원소들은 돌고 돌아. 이해됐어? 즉 우주 전체에서 수소 헬륨을 제외한 원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되지.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뭘 방출해? 수소, 헬륨, 탄소, 산소까지 방출하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은 뭐까지?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금, 구리 등을 방출한다. 이해됐어? 경태야 46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해됐지? 풀어봐. 우리
다 했어? 네. 핵심 체크 1번에 원시별, 별, 중력, 다음 4번에 핵융합 반응, 5번에 탄소, 6번에 철, 7번에 초신성 폭발, 1번에 XXX0, XXX0, 그 다음에 2번에 0X0,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3번에 기억, 4번에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기억 니은, 리을, 비읍, 3번에 디귿 미음. 이해됐지? 그리고 저기 그 다음 봐라. 47페이지 보자. 태양계와 지구 형성 보자. 태양계와 지구 형성 보자. 자, 먼저 보자. 자, 태양계와 지구 형성 보자. 이제 별이 별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가 만들어졌지.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살고 있는 태양계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구까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야. 태양계와 지구 형성 봐.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보면, 자, 태양계 행성이 있어.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형성이 먼저 됐어. 그 다음, 태양계 형성되고 나서 지구도 형성이 된 거야. 근데, 첫 번째, 태양계 형성은, 순서가 있어. 자, 뭐야? 당연히, 자, 태양계는 50억 년 전 우리 은하에 나선팔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온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태양계가 형성됐어. 첫 번째, 뭐가 형성돼야 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어떻게 돼? 이제 모여가지고 태양계 성운을 형성해. 응? 그러면 이 태양계 성운이 중력 수축을 그러면서 회전을 내는 이 새끼야. 회전을 내는 봐봐. 태양계 성운 형성은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이야. 충격에 의해서 안정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밀도가 불균이 되죠. 이게 밀도가 균일하면 물질들이 모일 수가 없어. 근데 이 충격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의 충격에 의해서 밀도가 불균이 되죠. 그래갖고 그 밀도가 큰 곳으로 물질이 모여.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 성운에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뭘 해버린다고? 회전을 해버려. 수축하면서 회전을 해버려. 이해됐어? 그러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다. 그러면서 자,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부에는 핵이 생기고 이게 회전하면서 원반이 된 거야. 이렇게 중심부가 모이고 원반 형태로 된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원시 태양과 뭐가 만들어져?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야,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하고 밀도가 높아져. 뭐가 만들어졌어?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때 물질은 중심부와 회전축에서 수직인 원반으로 모여들어 뭉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시태양 주변부에 있는 물질이 퍼져나가면서 납작한 원시 온반을 형성하는 거야. 근데 이때 원시 태양도 자전하거든. 근데 원시 온반도 회전을 하잖아. 이때 원시 온반과 회전 방향과 원시 태양의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 같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졌으니까 회전 방향이 같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 온반에서 뭐가 만들어져? 미행성들이 만들어져. 미행성은 아주 작은 행성이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원시 태양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 그리고 원시 온반에 일고 있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그래갖고 이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 주위를 갖다가 돌고 있었다. 미행성체가 원시 온반에서 성간물질이 결합해갖고 미행성체가 형성이 돼. 이해됐어? 그리고 원시 태양은 계속 중력 수축해갖고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원시 태양계가 형성돼. 드디어. 뭐냐면 중심부는 천마독계가 너무 갖고 태양이 만들어져. 드디어 핵융합 반응, 주결성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이 됐다. 그리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져. 그래갖고 크기가 커지니까 원시 행성을 형성했어. 그리고 미행성체와 원시 행성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더 커져. 그러면서 드디어 행성이 된 거야. 그러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이 순서도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제일 먼저 행성은 회전하는 성은 주변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비슷한 공전궤도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러면 태양계의 형성은 약 55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안정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졌어. 이에 따라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여 그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졌다. 첫 번째. 그 다음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져. 그러면서 원시 태양 주변부에 물질이 퍼져나가 납작한 원반이 형성됐어. 응? 그리고 이 중심부의 원시 태양은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 올라갔어. 그리고 이 원반에 있던 성간 물질들이 충돌해갖고 뭉치면서 미행성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 원시 태양이 1000만 K가 넘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주결성이 태양이 된 거야. 그리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가지고 원시 행성이 돼. 근데 원시 행성은 지금 행성보다 크기가 2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원시 행성의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행성이 된 거야. 그러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보자. 이때 옆에 봐라. 보충 자료에 오른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태양계 성운은 현재 태양계의 전체 질량의 99.8%는 태양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계의 성운의 구성 성분은 현재 태양과 같이 수소, 헬륨이 98%, 무거운 원소가 2%로 이뤘다. 질량은 현재 태양보다는 미세하게 컸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궁금해봐.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까닭.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형성된 지구에는 구리, 납, 우라늄, 철 등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때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해가지고 지구에 뭐가 있는 거야? 우라늄이라든지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태양계의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게 맞지?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야, 김연아가 성운의 회전 속도는 김연아가 팔 벌리고 돌면 천천히 돌아. 팔 오므리면 어떻게 된다? 빨리 돌아. 이해됐지? 그리고 크게 행성들은 야, 구성 물질에 따라 뭘로 나눈다? 지구형 행성하고 뭐로 나눈다? 목성 행성으로 나눈다. 지구형 행성은 뭐 있어? 수분지와 있지. 목성 행성은 뭐 있어? 목토천해가 있지. 이해됐어? 근데 지구형 행성은 뭐야? 지구형 행성은 자, 뭘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지. 암석, 철, 암석이지. 암석성으로 되어 있어. 산소, 규소, 철, 이거거든. 이해되니? 근데 얘는 목성 행성은 기체 성분인 수소나 헬륨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얘 그럼 기체니까 뽕 빠져요? 빠져갖고 반대편으로 나와요? 아니야. 겉에는 기체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금속성 수소, 암석도 있고 금속성 수소, 그리고 얼음 덩어리도 있어. 그러니까 뽕 빠지진 않아.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은 봐라.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암석 성분인 지구형 행성이, 먼 곳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 행성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밀도는 누가 크니? 암석으로 돼. 지구가 크겠지. 그러나 크기라든지 질량은 훨씬 누가 크다? 목성 행성. 왜? 야, 목성 행성은 주성분이 뭐야? 수소나 헬륨이야.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우주 천지에 깔려있지. 그러니까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크기나 질량은 어떻다? 훨씬 누가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세. 이렇게 자전 속도 누가 빨라? 목성 행성이. 그리고 야, 중력이 세기 때문에 야, 위성도 우리 지구 행성은 없거나 적어요. 지구만 달 갖고 있어. 근데 얘는 많아. 갖고 목성이 제일 많아. 목성이 질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성이야. 그리고 고리, 얼음과 암석, 먼지 덩어리로 된 고리도 지구 행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없어. 근데 목성 행성은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됐지? 그리고 야, 기체 성분도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갖고 무거운 기체, 질소, 산소, 아르곤 등등이 있지. 얘는 수소, 헬륨,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도 있고 무거운 기체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벼운 기체가 주야.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있어. 이해됐어? 이런 특징이 있어. 봐라. 지구 행성은 수금지 화한데 태양에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으므로 가벼운 성분은 대부분 날아가고 녹는적이 높은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무거운 물질이 뭉쳐서 지구 행성이 된 거야. 근데 목성 행성은 목토천해가 있어. 태양에서 먼 곳으로 온도가 낮아 녹는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의 가벼운 물질이 뭉축하여 미행성체를 형성했다.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하여 주변에 수소나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당겨 거대한 목성 행성이 된 거야. 그리고 미행성체는 원시온 반응을 이루고 있던 기체, 먼지 등이 서로 충돌하여 형성된 작은 천체로 크기가 보통 수킬로미터다.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의 특징 비교 봐봐.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은 각 행성의 물리적인 특징은 다르게 나타난다. 지구의 행성은 야 반지름이 작지. 질량도 작다. 평균 밀도는 크지. 표면 상태는 단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작으니까 고리는 없고 위성이 적거나 없지. 근데 목성의 행성은 평균 밀도는 작지만 크기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세. 그래서 고리도 있고 위성수도 많다. 이해됐어 안 됐어? 좀만 쉬어. 쉬고 가자.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 있어.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이 있어. 지구의 형성은 말한 지구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 말했어요. 원시 지구는 지금의 지구의 크기의 2분의 1도 안 됐어. 그러면 지구가 좀 커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충돌해야 돼? 커지려면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야 돼. 그러면서 지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이때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지구가 형성되는데 원시지구는 미행성체와 충돌로 크기와 질량이 점차 증가했다. 그러면 야 두 번째 그러면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 그래갖고 겉부분이 녹아. 그리고 자 속부분은 봐봐요. 마그마 바다가 된다고. 암석이 녹으면 열에 의해서 녹지. 그럼 마그마라고 해. 이게 밖으로 분출이 돼가지고 가스가 빠지면 이게 요한이야. 겉에 부분은 미행성 충돌열에 의해서 녹아. 속의 부분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대해서 녹아. 그러면 겉과 속이 다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마그마 바다가 되거든요. 이해됐어? 봐라. 뭐라냐면 미행성의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뜨거운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다. 그러면서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핵을 형성했어. 그리고 가벼운 규산형 광물이 떠가지고 멘틀을 형성해. 이렇게 세 번째 밀도 차이에 의해서 멘틀과 핵이 분리돼요. 이해됐어요? 자, 봐라. 자, 규소, 산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하고 철, 니켈과 같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 금속 원소는 무거운 물질은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서 뭘 형성했다? 핵을 형성했어. 그러면 이때까지는 미행성 충돌이 많았어. 미행성 충돌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더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점차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어. 그러면 지구가 식으니까 지구 멘틀의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뭘 형성해? 이게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 원시 지각이. 지각과 바다의 형성됐어. 자, 어떻다고? 1, 2, 3까지는 미행성 충돌이 많았어. 근데 이제 4서부터는 이제 미행성 충돌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식어, 지구가. 그래갖고 멘틀 겉부분이 식으니까 원시 지각 멘틀 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식어. 그러면 이제 대기 성분이 식어가지고 거기서 수증기가 모여갖고 구름이 돼. 그래갖고 구름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가지고 낮은 곳에 모여가지고 뭐가 형성됐어? 원시 바다가 형성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다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해됐어? 즉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열리고 그 다음 바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태어나. 즉 봐봐요. 선생님 하늘은 언제 열렸어요? 이 마그마 바다 때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미행성체가 갖고 있던 기체들이 있잖아. 기체들이 뿜어지면서 원시 대기는 만들어진 거야 이미. 그리고 미행성 충돌이 잦아드니까 멘틀이 식어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지가. 그리고 더 식으니까 대기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옮겨져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됐어. 응? 그 다음 원시 바다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 거야. 이해됐어? 즉 원시 지각은 봐봐. 지각과 바다의 형성은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이 냉각되어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연결하면서 비로 내리면서 원시 지각 및 지각에 빗물이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다. 그리고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후 바다의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 원핵생물이 탄생했고 진화하면서 점차 다양한 생물을 출현했다. 그러면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뭐야?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지구에만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수성, 금성은 너무 더우니까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리고 화목토 천에는 머니까 태양으로부터 머니까 고체인 얼음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존재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 그러면 보자.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지? 제일 먼저 미행성 충돌이다. 그러면서 원시 지구가 점점 커져. 그러다 이제 마그마 바다가 형성돼. 그러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핵을 형성하고 규소하고 산소와 같이 가벼운 물질은 써가지고 규산형 광물을 만들어갖고 멘틀을 형성했다. 다행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멘틀과 핵이 형성됐다. 근데 이제 미행성 충돌이 잦아들어. 그러면 지구가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멘틀 겉부분이 식어갖고 원시 지각이 형성돼. 그리고 이제 더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대기가 식으니까 수증기가 물로 옮겨져갖고 구름에서 비가 내려. 갖고 낮은 곳에 보이면 이게 원시 바다가 됐어. 갖고 액체 상태인 물이 있다 보니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수억 년이 지난 다음에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어. 근데 제일 처음부터 복잡한 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바다에서 단세포 원핵생물 원시핵을 가진 생명체가 탄생했네. 그 다음에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와 같이 지구대에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바로 옆에. 근데 여기에서 대기의 성분의 변화도 선생님, 대기는 언제 생겼다 했어요?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미행성이 갖고 있던 기체들이 지구의 대기를 형성한 거예요. 근데 이때 첫 번째 대기는 뭐냐면 뭐가 있었냐면 제일 많은 게 질소, 산소 있었고 그 다음 뭐 있어? 수증기,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등이 있었어.
아, 이때는 제일 처음에 없었어. 산소는 없었다. 어? 어? 질소는 있었어. 뭐 이산화탄소도 있었어. 응? 근데 이제 과학상하는 남생민이 등장하면서 얘가 뭘 만들어버렸어? 산소를 만들면서 지구 대기의 성분이 변했어. 그 지금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 있어. 이해됐어? 근데 이때 이걸 그려보면 자, 기체 기압이야, 시간이야. 야, 여기가 옛날에는 식기압이었대. 이산화탄소가. 근데 어떻게 돼? 야, 바다가 생기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엄청 줄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산화탄소야. 근데 질소는 일기압, 지금 일기압이잖아. 거의 똑같아. 질소는. 그리고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해? 산소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야. 이걸 보니까 한 25년 됐대. 이렇게 호성 철광층이 열렸고 산소하고 철하고 결합해갖고 녹슬면 빨간색이 되잖아. 그게 생긴 게 연대가 한 25년 된 거야. 25년 전에 광합성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옆에 나왔어. 봐봐. 왼쪽 위에 보면 대기 성분의 변화. 지구 탄생 초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았고 이후 수증기는 비로 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감소했고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해가지고 현재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이 있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지구 형성 과정은 다 했고 궁금해봐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생명체의 탄생이 가능했다. 이해됐지? 그리고 3번 보자.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이름에 봐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구성 비율이 높다. 봐봐.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양에 비해 매우 적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재료가 된다.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유래 보자. 야, 98%가 수소와 헬륨이야. 근데 2%인가 나머지 원소인데 우리 지구에는 나머지 원소로 구성되는 게 많아. 이해됐지? 그럼 봐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유래. 지구는 봐라. 지각은 조심해야 돼. 지구의 겉부분 지각은 산규와 철, 칼륨으로 되어 있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이야. 근데 지구 전체에는 누가 제일 많냐? 철이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산소, 규소, 탄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응? 뭐야? 탄소, 규소, 질소, 산소, 탄소,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 응? 이런 순이야. 이해됐어?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거는 철이야. 응? 이해됐지? 근데 지각이 제일 많은 거는 뭐야? 산소야. 근데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냐?
야, 물단지 무액탄으로 돼 있어. 질량비가. 물, 단, 단백질, 물단지, 지질, 그 다음 무기염류, 그 다음 핵산, 탄수화물. 이해됐어? 물단지 무액탄이야. 근데 물은 70% 이상이야. 우리는 물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물이 뭘로 돼 있냐?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단백질은 CH5. 탄소, 수소, 산소, 질소야. 지질은 초야. 핵산은 촌부야. CHON. 또 탄수화물도 초야. 근데 물이 제일 많다겠지. 근데 물은 H2야. H2인데, 수소하고 산소의 구성 원자수 비는 1대1이야. 그럼 수소가 제일 많아? 아니야. 근데 원자 한 개당 질량비는 1대16이야. 곱해봐. 전체는 전체 질량비는 어떻게 돼? 2대16이야. 1대8이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아. 고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탄소. 다 탄소로 풀었죠. 다 탄소로 풀었지. 그 다음이 뭐야? 산소, 탄소, 수소, 그 다음 질소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따라서 지구를 구성하는 거는 철이 제일 많고, 철, 산소, 규소야. 대부분의 철은 내과 외계에 있고, 산소와 규소는 지각에 풍부하다. 근데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화합을 이루면서 생명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유래, 수소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고, 산소, 탄소, 질소, 규소, 철, 마그네슘은 별 내부의 생명합방으로 형성됐다. 그러면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유래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과 태양계가 형성되어 되기 이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 대부분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다.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 태양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된 걸 제외하면 태양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해됐지? 자, 대부분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49페이지 한번 풀어봐. 맞아. 64부터
벌써? 벌써? 잡아라. 그러면 1번에 핵심 체크 1번에 원시태양, 암석, 마그마, 4번에 바다 양성, 그 다음에 5번에 별의 진화 과정, 6번에 수소, 7번에 핵융합 반응, 1번에 라가나다, 2번에 공 XX 공, 그 다음 3번에 기역 미연 디귿, 4번에 가마다라나, 그 다음 5번에 공 X 00X, 그 다음 6번에 철,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 무거운 원소. 이해됐지? 그리고 숙제는 야 저기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냐면 55페이지까지 풀어오고, 야 이거 답지가 없지? 답지를 줘? 알았어. 줄게. 아까 전에 그거 답지? 뭐 오늘 또 배울 거? 응? 자 보자. 경태야. 이제 뭐 있냐면 원소의 주기. 지구상에 있는 원소하고 이 원소를 갖다가 화학적 성질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따라 표로 만든 게 주기표예요. 자 지금 자연계에서는 112종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90 몇 종만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이 합성한 거야. 그래서 봐봐, 뭘도 있어. 원소 중에 노벨륨, 아인슈타인륨, 퀴리륨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것들은 뭐냐면 인공으로 합성한 건데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됐어? 좀 보자. 자, 근데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선생님이 말하잖아. 우리가 경태야. 입자라는 게 있어. 입자는 아무리 작아도 뭘 가지고 있어? 부피나 질량을 갖고 있단 말이야.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입자라고 해.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입자라고 해. 한번 보자. 옛날에 선생님이 말했어. 돌턴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했어? 원자라고 했지. 근데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 근데 배웠잖아 이번에. 원자 쪼개져. 원자핵과 전자는. 원자핵은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쪼개져. 또 그렇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졌어. 쿼크하고 전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야. 근데 이건 여기서는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하잖아. 근데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를 넣을 때
원자 모형을 이용해.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면 EH로 쓰는 거야. 산소는 옥시전이니까 산소 O로 쓰고 하나 있으면 원자가 이런 생략이야. 그러면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이지. 뭐가 된다?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는 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가 분자가 되지. 성질을 가져. 근데 분자가 다시 원자가 되면 성질 잃어버려. 응? 그러니까 성질은 어디서부터 갖는다? 분자서부터 갖는다. 분자란 건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인 거 갖고 된 거야.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소 두 개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갖고 수소 분자가 됐다. 그리고 우리가 H2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 결합해갖고 물이 됐다. H2라. 물은 끓는 점도 어느 점도 봐. 성질이지. 근데 얘가 다시 원자로 분해되지. 성질이 잃어버려. 라고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근데 봐라. 분자가 모여서 A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자보다 A가 훨씬 더 커. 원소야, 원소. 원소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야, 여기에 순수한 초초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이게 철 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귀찮아. 니들은 철이야. 철이야. 니 집단의 이름은 원소기호로 써버려. 그리고 얘는 뭐로 분류겠다? 철 원자. 자, 얘들은 셀 수가 있어. 원자가 있게, 분자가 있게. 근데 원소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그리고 야, 우리나라에 고3 수험생이 50만 명 있어. 고3 수험생이 우리나라만 있어? 전 세계로 다 있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들은 고3이야. 그래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 물질이 돼. 물질이 모여서 물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경태야, 원자하고 원소를 구분지어보자. 원래는 이게 아니야. 원자 쪼개져. 근데 알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야,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나? 뭐라고 하자? 원자라고 하자. 원소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소야. 즉, 얘는 화학적으로 나뉘어졌지. 분해가 됐지.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합해서 만든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은 더 이상 이제 화학적으로 안 나눠져. 한 가지 원소로 만들고 있어. 원소라고 해요. 라보아제가 최초로 주철관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했더니 두 개의 기체가 아니야. 물은 봐라. 물은 뭐가 아니야? 화학적으로 분해가 됐잖아. 물은 원소가 아니야.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야. 그리고 수소나 얘가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돼. 근데 수소하고 산소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니까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해. 잠깐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건 이해했지 이제. 그러면 이제 64페이지에 원소와 주기율표를 보자. 원소를 보자. 원소는 뭐라 했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했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그래. 그럼 원소를 보자. 자, 원소와 주기율표. 야, 원자가 뭐고 원소가 뭔지 구분되지 이제. 원소는 뭐라고? 더 이상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해. 입자를. 근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된다. 현재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몇 종이다? 110여 종이 있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있다. 즉 원소는 110여 종밖에 안 돼. 근데 물질은 졸라리 많지. 왜? 이것들이 다양하게 원소들이 결합해갖고 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지. 이해됐지? 즉 원소의 종류는 작지만 물질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나왔다. 원소와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뜻하는 거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뜻하는 거다. 응? 이해됐어? 그리고 원소의 분류는 크게 뭘로 분류한다? 금속 원소하고 뭘로 분류한다? 비금속 원소로 분류해. 근데 금속 원소는 여기서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금속 원소야. 왼쪽하고 가운데가 금속 원소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색깔이 다르다. 봐봐. 여기 녹색이 비금속 원소. 그리고 파란색이 중금속 원소야. 중금속이라는 건 뭐냐?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의 중간인 성질 또는 두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원소야. 크게 원소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구분한다. 금속 원소가 훨씬 많다. 응? 이해됐지? 앞으로 넘겨. 다시. 그랬을 때 잡아라. 자,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이라고 했어. 금속 원소는 봐봐. 금속들은 전자를 잃고 이렇게 양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정지적 인력이잖아요. 정지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양이온 주변에 전자가 있어. 근데 얘는 몇 개를 내놔? 두 개를 내놓지. 그럼 이렇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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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력 망치로 치지. 그럼 깨지는 게 아니야. 이 결합이 밀릴망정 유지가 돼. 즉 금속은 무엇 때문에 모든 금속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는 건 원래 전자가 원자의 줄을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구속돼 있어야 돼. 근데 얘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결합이 유지가 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고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금속 원소는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전성과 연성이 있다. 전성은 뭐에 이용하냐? 알루미늄 부위. 연성은 뭐야? 비닐계들을 들어가고 철사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열도 전자가 잘 전달해. 전기도 잘 흐르게. 전기 전도성이 주고. 그다음 얘가 빛도 반사해갖고 광택도 나게 만들어. 근데 금속 원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고 산화물이 되지. 이 성질을 다 잃어버려. 다 잃어. 이해됐어? 그리고 금속 원소는 정적인적 인력에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아.
그래갖고 대부분 상원에서 뭘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하지. 누구만 액체? 수만 액체. 이해됐어? 근데 비금속 원소는 자유전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체 또는 뭘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해. 대부분이 근데 누구만 액체? 브로민만. 얘는 금속 원소가 수만 액체고 나머지가 고체고 얘는 브로민만 액체. 그리고 뭐가 없냐면 얘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광택도 안 나고 열도 잘 전달하지도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고 누구만 애외야? 흑연, 연필심만 애외야. 그리고 전자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얘는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 반대지. 즉 얘는 봐봐. 플로리는 전자 하나 얻어갖고 이렇게 음이온이 되기 쉽고 이해됐어? 가지고 야 금속 원소는 많이 사용하는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철이지. 그 다음 알루미늄은 음식 용기, 구리는 전기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전선, 탄소는 뭐야? 흑연은 연필심, 그리고 질소는 뭐야?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과자 충전기차나 에어백의 충전기차네. 그리고 이는 성냥에 쓰인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대부분이 금속 원소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가 있고 중금속은 있어. 이해됐어? 원소란 게 뭐다? 더 이상 물질은 기본 성분이고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을 원소라고 그러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뭐다? 원자야. 응?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됐어? 오늘 여기까지야? 20 몇 분이잖아. 가? 경태, 너 밥 먹어야지. 빨리 가. 경태 밥 먹고 싶지? 왜냐면 여기가 설명할 게 많아. 이제 앞으로. 여기 이걸 한 번에 설명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원작으로 20분까지 외우면 돼. 많이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알지?